그 차이콥스키는 이 1840년에 러시아 보트킨스크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광산 감독관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 뭐 철광석이나 석탄 이런 거를 이제 캐는 광산의 감독관이었죠.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프랑스계였거든요, 어머니가. 그런데 그 흥미롭게 이 쇼팽은 이제 1810년에 태어났는데 쇼팽도 아버지가 프랑스계였거든요. 폴란드에서 태어났는데 그리고 이제 차이콥스키는 어머니가 프랑스계고 그럼 왜 이렇게 19세기 초반에 이 동유럽에 그러니까 폴란드나 러시아 같은 나라에 프랑스인들이 이렇게 많았나? 그거는 이제 그 1789년에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터지면서 이 귀족층은 굉장히 많이 주변국으로 도망쳤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단두대에 의해서 그 귀족층들을 많이 이제 그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많이 도피를 했는데 주로 이제 뭐 독일이나 영국 이런 나라로 갔죠. 서유럽으로. 동유럽까지 간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러면은 이제 근데 이제 그러면 그들 귀족층만 다 도피했냐? 그렇진 않죠. 그러니까 그 이 대혁명 이후에 주변에 있는 여러 이제 유럽의 국가들,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라든지 뭐 프로이센,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이 프랑스 혁명에 개입하거든요.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들도 다 왕정 체제인데 지금 프랑스에서는 그 민중이 왕을 단두대에서 죽이고 그 공화정을 수립하니까 이런 어떤 혁명의 어떤 사상이 자기네들 나라까지 그 전파되지 않을까. 그래서 자기들도 왕자를 잃지 않을까.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프랑스 전쟁, 그러니까 프랑스에 대항해서 그 유럽의 여러 다른 국가들이 그 동맹을 맺고 그 프랑스 혁명에 개입하는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공화국 정부가 이 모병제, 그러니까 이제 징집을 해가지고 대항해 싸우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혼란기에서 그 권력을 잡은 사람이 나폴레옹이고 나폴레옹은 이제 그런 어떤 그 유럽 국가들의 혁명에 대한 개입에 단순히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오히려 공격적으로 다른 그런 유럽 국가들을 공격하죠 나폴레옹. 그러면서 그 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징병이 점점 더 확산되고 이러니까 꼭 귀족이 아니더라도 이 징집을 피해서 일반 그 평민들도 징집을 피해서 프랑스 밖으로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쇼팽의 아버지는 이제 그런 케이스로 추정돼요. 징집을 피해서 폴란드로 왔던 사람으로 추정되고 또 여성들은 그렇게 이제 그 이전부터 여성은 이 지금은 그 영어가 어떤 공식적인 국제 무대에서 외교의 언어가 영어가 공용어처럼 사용되지만 이 18세기 19세기에는 불어가 유럽의 어떤 외교의 국제어였거든요. 프랑스어가. 그래서 이 그러니까 루이 14세 때 이제 프랑스가 문화적으로 어떤 그리고 국력이나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가장 그 강했고 이런 어떤 베르사유 유군 그러니까 프랑스의 문화를 배우고자 했어요. 다른 국가들이. 그래서 이 프랑스 여자 가정교사에 대한 수요가 그 어떤 다른 유럽 국가들의 귀족층에서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원래 이제 그 혁명 전에도 프랑스 여성들은 그 가정교사로 많이 이제 그 나갔었고 혁명 이후에 그런 게 더 이제 오히려 어려워지니까 프랑스 국내 사정이 혼란스러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어떤 동유럽에도 이 프랑스계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했는데 이제 차이콥스키의 어머니도 그런 케이스였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좀 이제 재밌는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폴란드를 대표하는 작가는 쇼팽이고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는 그 차이콥스키인데 이 두 사람의 부모가 한쪽이 프랑스계였다는 게 좀 흥미롭죠.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서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 이 차이콥스키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좀 음악적인 소질이 있었고 재능이 있었고 아이도 음악을 좋아했고 굉장히 차이콥스키가 좀 예민한 아이였거든요. 굉장히 예민하고 그 예술적 기질이 있는 아이였지만 이 아버지가 이거를 좀 반대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음악 쪽으로 가지 마. 왜냐면은 음악으로 해서 밥벌이도 쉽지 않고,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감독관이라는 건 공무원 같은 건데, 그러니까 법률 쪽을 하기를 원했어요. 그러니까 그런 자기처럼 어떤 안정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빼째르부르크 그 법률학교에 집어넣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 법률학교에서 들어가서도 이 차이콥스키가 합창단 활동을 하고 그 법률학교 안에서도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음악적인 그 공부들을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19세 졸업을 하고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바로 이제 그 법무성의 1등 서기관으로 그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음악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이제 그 안톤 루빈슈타인, 니콜라이 루빈슈타인, 그 루빈슈타인 형제가 수립한 이 베체르부르크 음악원 거기에 이제 야간 과정으로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이그
그러니까 24살 정도? 그러니까 1864년 이때 이제 첫 번째 그 작품을 발표해요. 그 폭풍우라고. 근데 이제 그 작품이 이 루빈슈타인으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받거든요.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이 당시에 러시아에서 가장 이제 좀 주도적인 음악에 있어서 그 세력이 이제 강력한 5인조 그래가지고 이제 슬라브 음악, 그러니까 러시아가 슬라브족인데 이 서유럽적인 음악이 아니라 그 러시아 특유의 그 민속적이고 토속적이고 러시아적인 그 음악을 하겠다. 이래서 이제 그 큐이, 발라킬레프, 보로딘, 그 림스키 코르사코프, 무솔그스키, 그러니까 이 5명이 그 국민악파거든요, 러시아에. 그러니까 이 러시아적인 음악을 추구했는데 이 베제르부르크 음악원은 이 서유럽적인 음악을 추구하는 그 서구학파예요. 그리고 이게 이 러시아적인 색채 아까 말했던 그 5인조 그들의 이제 슬라브 음악은 이 러시아적인 색채가 있고 그 민속적이고 토속적이고 그런 어떤 독특함은 있지만 이 음악적인 그 어떤 완성도나 그 발전된 것은 사실은 서유럽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독일이거든요, 독일. 왜냐하면 이제 그 바흐나 이 핸델은 나중에 이제 영국의 궁정악 그 작곡가로, 그러니까 영국에서 주로 활동하지만 핸델도 독일인이고,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든 오스트리아, 그 모차르트 오스트리아, 그 베토벤 독일,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바그너나 브람스, 그러니까 독일이 사실은 이 고전 음악, 서양의 고전 음악을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성한 거거든요. 그 클래식의 독일의 음악이 가장 발전된 음악이고 이 러시아도 사실은 이제 그 독일의 그런 것들을 추종하는 흐름이 하나 서구적인 것을 추구하는 서구학파가 있었고 이런 슬라브 학파가 있었는데 이런 대립 과정에서 이 차이콥스키의 스승이었던 루빈슈타인은 서양 그러니까 서유럽 음악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폭풍우라는 차이콥스키의 첫 번째 작품이 굉장히 아까 말했던 국민학파, 그 슬라브적이고 러시아적인 그 색채가 강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 음악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죠. 차이콥스키가 그 작품을 발표를 하고.